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MC민과 함께하는 3회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3회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성동기발전기의 전기자원선을 Y결선으로 했대요. 적당하지 않은 거 물어봤죠. 우리가 이제 Y결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뭐 중성점을 접지해서 이상전압 방지라든가, 뭐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든가, 뭐 코로나 및 열화 방지 대책이 된다든가. 왜냐하면 이제 상전압이 성간에 비해서 루삼에 작아지죠. 델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작아지니까 손실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전력 손실도.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나오는 그 고정되어 있는 답이 하나 있어요. 기전력의 파형이 개선된다가 대부분 답인데 요번 문제는 기전력의 파형 개선이 보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한다는데 이 전기자 반작용과 Y결선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답을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 우리 동기발전기, 삼성 동기발전기는 Y결선을 하는데 중성점을 접지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 Y결선을 왜 하느냐? 그 Y결선을 하는 이유가 아닌 거. Y결선 하는 이유로서 적당하지 않은 거 물어보면 기전력의 파형 개선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지금 방금 답으로 했던 전기자 반작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변압기 철심이 갖춰야 조건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우리 변압기에 2회 때 아까 제가 철심을 하나 이렇게 그려드렸죠. 그 철심에 뭐가 흘러가요? 자속이 흘러가죠. 이제 철심의 자로라고 하는데 이 자로에 자속 파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론 이제 전원을 인가해서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에 의한 자속에 의해서 자로가 흘러가는데 철심의 자로에 자속이 흘러가는데 이 자기 저항이 있겠죠. 그 자기 저항이 작아야 자속이 잘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저항은 작을수록 좋겠고요. 반면에 전기저항이 있겠죠. 전기저항은 뭐야? 전류의 흐름을 막아주는 거지 자속의 흐름을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기저항은 당연히 커야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로에는 자속만 흘러야지 전류가 흐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저항은 커야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고요. 반대로 자기저항은 작아야 자속 파이가 잘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2번 보시게 되면요. 전기저항이 작을 것이라고 하는데 전기저항은 커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틀린 거.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투자율이 커야 되겠죠. 자속이 잘 통과를 해야 되니까 투자율이 커야 되고요. 성층철심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히스테리시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성층철심 하는 거고요. 히스테리시손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규소를 집어넣는다고 아까 문제 풀이할 때 2회차인가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규소의 함량이 이제 4%였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3번 들어갑니다. 자, 43번은 기사에서만 나왔던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변압기의 무효도 전부하 효율이 95% 줬죠. 무효도라는 것은 역률이 1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효분이 없다는 얘기니까 손실이 없으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가 100% 1이라는 얘기죠. 전압 변동률 3% 줬고요. 이 변압기에 최대 효율을 발생할 수 있는 무효도 부하가 인가되었을 때 최대 효율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일단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제가 좀 전에 이 문제는 변압기 문제인데 최대율 문제인데 일반적인 최대율 문제가 아닙니다. 무효도가 나왔죠. 거기다 밑줄을 그시고요. 이 무효도가 나오는 문제는 최대율 물어보는 문제는 기사에서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 산업기사에 처음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설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 해설 있지 않습니까? 해설이 장난이 아니야. 그죠? 양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답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하시지 말란 얘기야. 우리 기기 문제에서 난이도가 최상급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최상급 문제입니다. 이거 푸는 시간에 여러분들 기본 문제 있죠? 그거 한 10개 이상 더 볼 수 있어. 그걸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대신에 제가 풀어두지 않는 대신에 뭐 할 거냐면 답을 알려드릴게요. 문제에 답이 있어. 어떻게 찾냐면요. 바뀌어 나오질 않습니다. 딱 두 문제밖에 없죠. 기사에 딱 두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산업기사에 똑같이 나온 겁니다. 숫자 안 바뀌고.
그 무유도 전부의 효율이 95% 줬잖아요. 95%가 그냥 답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답 찾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들은 이거 풀다가 이거 어떻게 풀어? 그리고 이제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무효도 전부의 효율 95%? 거기에 95% 있네? 그럼 답 2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한 문제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 요게 이제 기사 14년도 2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다 똑같아. 숫자만 바꿔 나와요. 무효도 전부의 효율을 96% 줘요. 무효도 전부의 효율을 96% 주고요. 똑같아요. 최대 효율 물어본단 말이야. 최대 효율. 그래서 답도 얼마예요? 96%가 답이에요. 그래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해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보는 순간 머리 아프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라는 얘기야. 문제 속에서 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44번 갑니다. 브러쉬를 이동하여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브러쉬를 이동해서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전동기가 있어요. 반발 전동기입니다. 정답은 1번. 자, 종류가 있어요. 반발 전동기 종류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냐? 아트킨손형. 이거 한번 우리 기사 쪽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아트킨손형 전동기가 있고요. 전동기는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톰슨 전동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 전동기가 있습니다. 아트킨손형 전동기, 톰슨 전동기, 대리 전동기에서 이 종류도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알고 계셔야 돼. 반발 전동기의 종류 톰과 제리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앞 글자 따서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5번 갑니다. 45번. 쟁육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방향. 자, 이 보상권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에 계자극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 쟁유기의 전기자 반작용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계자극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N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S극이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의 중성축이 있고요. 이 중성축을 기준으로 코일이 감겨 있어요. 한쪽은 들어가는 방향, 우리 X로 표시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코일이 감겨 있고요. 한쪽은 이제 반대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니까 자속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방향으로. 그죠? 이러한 방향으로 자속 파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계자극에서 나오는 자속이 있을 건데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자에서 주는 자속은 좋은 자속이죠. 왜? 전기자가 계자에서 나온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건데 오히려 기전력을 발생시키라고 계자는 줬는데 반대 방향의 전기자가 자속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자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자작용이라고 하죠. 그럼 이 감자작용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감자작용을 어떻게 없애면 되냐면 얘의 전기자 권선의 방향과 반대로 가면 되죠. 얘가 들어가니까 얘는 무슨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감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전류가 나오니까 자속이 이렇게 감겨지겠죠. 이 방향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심은요, 계자철심은 철심의 성분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자에 비해서 그 자속을 반대 방향의 자속을 뚫고 나가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상쇄시키고 빠져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감자작용을 없애는 권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지법인데 보상권선이라고 하죠. 보상권선. 그래서 이 보상권선은 어떻게 감는 거야?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로 감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 해가지고 다 외울 필요도 없어. 정반대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 어떻게 감는다? 정반대. 요거 기억하시면 돼.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 자, 그래서 45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물어본 거네요.
감자작용 방지법 보상건선이 아니라 이 보상건선의 전류방향 물어봤죠. 그래서 전기자건선의 전류방향과 반대, 정반대 2번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전기자반작용 방지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보상건선입니다. 보상건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6번 들어갑니다.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중 잘못된 거. 우리 병렬운전 조건 나왔는데 우리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나오면 그죠?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직류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들어가요? 극성이 일치해야죠. 그죠? 직류기는 플러스 극성이 있으니까 극성이 일치. 두 번째는 단자전압이 일치해야 돼요. 단자전압. 발전기에서 각 단자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이 일치해야 되더라. 일치가 안 되면 순환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하죠. 세 번째는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을 가져야 돼요.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일 것. 정전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화 특성은 나오면 누구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 우리 용접기 있죠. 용접봉에 흐르는 전류가 항상 일정하게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걸 수화 특성이라고 합니다. 정전류 특성.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 설치해야 돼요?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 균합선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1회차인가 2회차인가에서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어디에 설치한다? 칙칙, 폭폭. 그죠? 그래서 이 균합선 설치 목적이 뭐예요?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게 설치하는 놈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야. 자, 어쨌든 네 가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병렬 운전 조건 아닌 거 물어보면 누구누구 나와야 돼? 용량과 출력.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없는 거 찾으면 돼요. 잘못된 거. 유도기 전력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 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단자 전압이 같아야지 유도기 전력은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47번 들어갑니다. 자, 변압기에서 철심의 자속 밀도를 B값 1.2 웨버/m 의 제곱을 줬고요.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은 각각 최대 자속 밀도에 몇 승에 비례하냐고 물어봤죠. 우리 그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잘 나와 있는데 이 자속 밀도가요. 1.2인 경우에는 1.6승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히스테리시손이 주파수와 최대 자속 밀도에 1.6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1.2를 초과하면 얼마야?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 잡으시라는 얘기야. 1점 자속 밀도의 값이 1.2를 기준 잡아서 1.2 이하면 1.6승에 비례하는 거고요. 1.2를 초과하면 1.2를 넘어가면 2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와류소는요 무조건 이 실험식이 있는데 뭐 델타에다가 이렇게 돼요. KTF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죠. 그래서 와류소는 최대 자속 밀도에는 제곱에 비례하고 히스테리시소는 최대 자속 밀도 1.6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죠. 2번. 여기서 이제 델타는 뭐 재료 상수라는 거고요. K가 이제 파형률이고요. T가 철심의 두께. 그래서 와류소는 철심의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와류소를 줄이려고 성층 철심한다고 그랬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류소는 주파수하고 제곱에 비례라고 보이는데 아닙니다. 와류소는 주파수와 무관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요거는 실험 값이지 최종 어떤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결론식을 따질 때는 마지막 관계식까지 잡아줘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속 밀도가요. 자속 밀도가 주파수하고 반비례야. 그럼 얘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요. F제곱 곱하기 F제곱분의 1이잖아요. 날아가면서 와류소는 주파수와 무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있죠. 와류소는 주파수와 무슨 관계냐? 그럼 무관입니다. 자, 일단 47번의 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자, 48번을 보겠습니다. 변압기 임피던스 와트와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시험 물어봤죠. 우리 변압기의 등가회로, 그죠?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이것도 잘 나옵니다. 필요한 시험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원래 세 가지가 이제 시험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누가 들어가냐면요.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들어가요.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요거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부하 시험이 있죠. 무부하.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부하가 뭐야? 부하가 걸려있지 않으니까 개방돼 있겠죠. 개방시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요. 단락시험이죠. 부하를 단락시킨 상태에서. 근데 무부하 시험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요거 알고 계셔야 돼. 철소나고요. 우리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인데 그냥 여자라고만 제가 쓸게요. 단락시험에서 또 두 가지가 필요해. 바로 우리 동선.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피던스 전압, 뭐 임피던스 와트, 뭐 이런 것들, 임피던스 동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단락 시험, 전류를 흘려가지고 구할 수 있는 시험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거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는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구할 수 없는 게 누구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자, 그럼 지금 임피던스 나왔잖아요. 그러면 임피던스 나오면 무슨 시험이야? 단락시험.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제가 정답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철소이나 뭐 여자 전류, 여자 어드미턴스 나오면 무조건 무부하 시험이 되겠죠. 자, 49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금 1회, 2회, 3회 문제풀이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문제는 거의 뭐 20문제 중에 회차별로 하나? 그렇죠? 거의 없죠. 한두 개 말고는 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9번 들어갑니다. 자, 아기용량을 3kV 줬고요. 3000에 100V 단권 변압기 나왔네요. 승합기로 연결하고요. 1차 측에 3000V를 가했대요. 부하용량 물어봤습니다. 일단 공식이 뭐예요? 부하용량분의 자기용량이 있죠. 단권 변압기. 기본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용량은 이제 변압기 2차 측에 걸리는 용량이죠. 부하가 2차 측이니까. 자기용량은 변압기 용량이라고도 하고요. 등가 용량이라고도 합니다. 얘 이름이 조금 많은데. 자, 보통은 이제 자기 용량을 많이 쓰니까 VH분의 VH 마이너스 VL입니다. 하이 볼테이지죠. 얘는 로 볼테이지. 승합 후, 승합 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본 거는 부하 용량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부하 용량은 자, 이항을 하면 VH 마이너스 VL분의 VH에다가 자기용량만 곱해주면 되죠. 이 문제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이볼테이지를 안 줬어요. VH를. 그걸 구하셔야 돼. 그럼 VH 어떻게 구하느냐. 1 플러스 A분의 1에다가 권수비죠. 로볼테이지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A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거기 첫째 줄에 3000에 100V 단권 변압기라고 줬잖아요. 그게 권수기야. 그래서 A는 뭐예요? 그냥 N2분의 N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V2분의 V1으로 잡아도 됩니다. 전압비. 자, 그러면 100분의 3000이니까요. 30 되겠죠? 30. 자, 그래서 여기다가 30분의 1을 딱 넣어주면 되고. 로볼테이지는 얼마 주냐면 1차가 로볼테이지죠. 2차가 승합후의 전압. 단권 변압기는 승합기니까 3000V죠. 로볼테이지가 1차. 그럼 2차 하이볼테이지 부하측 전압이 승합후의 전압이 얼마 나오냐면 3100 나오죠. 자, 이제 다 구했잖아요. 여기다 넣으시면 돼. 그럼 얼마예요? 3100. 그죠? 마이너스 3000. 다시 하이볼테이지니까 3100. 곱하기 자기용량을 줬어요. 자기용량 얼마 주냐면 3 줬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이 돼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93 나오죠. 단위는 KVA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있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갑니다. 50번은 요 아래쪽에다가 뭐 표현해 볼게요. 단상전파의 맥동률 나왔죠? 이 맥동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그 직류분 안에 교류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할까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 세 가지만 잡아드릴게요. 단상, 전파.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 48%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0.48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00을 나누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상상 반파가 있어요. 시험에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 17%죠. 그래서 상수가 증가하면 맥동률이 줄어요. 그럼 맥동률이 줄면 뭐야? 직류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예, 100%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삼상 전파가 있죠. 참고로 이 삼상 전파를 육상 반파라고도 합니다. 상수가 증가했잖아. 그래서 얘는 얼마냐? 4%예요. 요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요거죠. 단상파 전파 48% 0.48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이 누구냐 그러면 요거 또 답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상수가 증가하고 반파보단 전파가 됐을 때 맥동률이 감소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1번 들어갑니다. 51번 이쪽에서 해볼까요? 자, 51번 보시면 전동기에 입력을 줬고요. 1kW. 출력이 1마력이라고 줬죠. 경우에 손실 물어봤습니다. 와트. 그럼 일단 입력도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와트로. 자, 1kW니까 1000W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출력 줬죠. 출력을 우리 여러분들 1마력 줬는데 우리 1마력은 몇 와트야? 여기 이제 홀스 파워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뭐 핸드폰이라고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뭐 핸드폰이라고 읽든 마력이라고 읽든 뭐 중요한 거는 746와트로 바꿀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예,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손실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끝났네요. 손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입력에다가 출력을 빼주면 되죠. 다 끝났잖아, 이제. 단위가 와트로 물어봤고 입력이 얼마예요? 1000. 출력이 얼마예요? 746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254인가요? 네, 254 와트가 손실값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52번. 자, 52번은 6국짜리의 유도전동기 토크가 T래요. 극수를 12기구로 변환. 자, 극수가 몇 배 증가한 거예요? 2배 증가한 거죠. 그때 변화가 됐을 때 토크가 어떻게 됐냐? 몇 배가 됐냐? 그거 물어본 거죠. 유도전동기의 2차 입력과 주파수 일정하다고 했네. 유도전동기 2차 입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토크 공식 중에 보면 유도기에 0.97로 2차 입력이 나왔을 때는 NS분의 P2라는 공식을 적용해야 돼요. 얘를 갖다 우리가 2차 입력이라고 하거든요. 동기와트라고도 하는데 2차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P2 입력, 2차 입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변화하기 전에는 T였는데 극수를 2배 증가시켰어요. 6극에서 12극.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가. 그럼 관계를 따져야 돼. 극수가. 그럼 NS는 뭐예요? P분의 120F죠. 동기속도 공식. 그러면 이게 번분수니까 극수가 번분수하면 위로 올라가죠. 그럼 결국엔 뭐야? 토크하고 극수는 비례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P2가 있으니까 번분수잖아요. 그럼 얘가 안에 곱해서 분 뭐로 가고 바깥 곱해서 분 자로 가니까 토크하고 극수가 비례관계가 돼버려. 그럼 얘가 2배니까 얘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배? 2T가 되는 거예요. 2T. 결과적으로 답은 2T가 되겠죠. 2T.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들어갑니다. 53번도 뭐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뭐 가끔 이제 등장을 하죠. 유도전동기, 얘도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 유도전동기 역상제동의 상태를 크레인이나 권상기의 강화시에 이용하고 속도 제한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제동법 물어봤죠. 일단 유도전동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포인트 잡아서 답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유도제동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포인트 잡아주시고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고요. 크레인의 권상기의 강화시의 이용, 속도 제한 목적 그거까지 나오면 유도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답을 찾는 건데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 문제 속에 유도전동기 역상제동의 상태를, 그러니까 역상제동이 나왔으니까 역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도기가 나왔으니까 크레인의 권상기의 강화시에 이용하고 속도 제한의 목적 유도제동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2번.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바뀌어 나오니까. 예. 자, 54번으로 갑니다. 54번 문제는
15년 3회 때 나오고요. 그리고 23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중부하에서도 기동되도록 하고 회전계좌형의 동기전동기에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이 회전자의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중 베어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초동기 전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자, 답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동기전동기는 경부하시에 기동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완한 거예요. 중부하에서도 기동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초동기 전동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이쪽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은요, 다음 중 GTO의 특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GTO의 특징이 아닌 거, 전류회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전류 특성은 SCL과 거의 같고요. 플러스 게이트로 턴온이 됩니다. 턴온이라는 건 뭐예요? 그 회로의 소자가 비도통 상태에서 도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게이트 전류로 턴 오프가 되는 거고요. 예, 반대로 가는 거죠. 예, 플러스는 턴온, 마이너스는 턴 오프. 그래서 게이트 턴 오프가 가능한 소자 GTO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전류회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요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답으로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으로 갑니다. 4극 3상 유도전동기 60Hz 전원에 접속하여 운전하고 있고요. 회전자의 주파수가 3Hz일 때 회전속도 물어봤죠. 우리 회전속도 공식이 우리 N값을 구하는 건데 N은 우리 1-S의 NS라는 공식이 있죠. 그럼 일단 NS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P분의 120F죠. 그래서 극수가 4극이라고 했죠. 120에 주파수가 60.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1800rpm 나오죠. 그죠? 1800rpm. 자, 그럼 여기다 1800 넣으시면 되고요. 슬립을 갖다가 또 한번 구해볼게요. 슬립은 안 줬으니까 어떻게 구하느냐. 문제 조건을 보시면 주파수가 두 마리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F2분의 F2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지시고 얘가 회전시의 주파수가 되겠죠. 정지시는 전원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60Hz. 회전시의 주파수가 3. 그래서 20분의 1이니까 0.05가 나오죠. 자, 요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다 해볼게요. 얘는 1-S 슬립 0.05 곱하기 NS 180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답 얼마 나오냐면 1710 나옵니다. 1710 RPM. 참고로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참고로 항상 이 N은 회전자 속도는 회전자계 즉 NS 속도에 비해서 작습니다. 느립니다. 라는 거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쪽으로 갈까요? 57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7번. 57번. 12극하고 8극 두 대의 유도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해 직렬 접속했대요. 밑줄 그시면 돼요. 직렬 접속. 속도 제어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Hz인 경우에 무브화 속도 N0를 구하래요. 근데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RPS 초당에 접습니다. 그러면 1분은 60초니까 초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RPM을 구해서 60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야 초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동기 속도라고 할까요? N 값이라고 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기본식이 동기 속도의 기본식을 가져가거든요. P분의 120F인데 두 대의 전동기를 직렬 접속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성저항부할 때처럼 두 대의 극수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종속법이. 차동결합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병렬 종속했다 그러면 여기에 직렬에 2배를 내주시는 겁니다. 차동이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자, 그럼 직렬 종속이니까 두 대를 더해주시면 돼. 그럼 극수가 12극하고 8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0극이 나오죠. 120에다가 주파수만 곱하시면 돼. 주파수가 얼마예요? 60이죠. 요거 누르시면 얼마 나오냐면 360rpm 나와요. 360rpm. 그런데 우리는 초당 회전수 물어봤으니까 60을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6rps가 나오죠. 6rps. 요게 답이죠.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갑니다.
요것도 이제 19년 1회 때 우리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뭐 한 5년? 그죠? 4년인가요? 뭐 하여튼 요번에 출제가 됐네요. 전동력 응용기기에서 GD제곱의 값이 가장 적은 게 누구냐? 발합치가 기기가 누구냐고 물어봤죠. GD제곱이 누구냐면요. 관성 모멘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전기 응용이라는 과목에 나오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예, 관성 모멘트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모두 전동기가 뭐 엘리베이터를 얘기했기에 대표적으로 그냥 답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엘리베이터는요 정확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동 정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되려면 관성 모멘트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그 GD 제곱의 자체 값이 관성 모멘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값이 값이 적으면서 해당되는 바람직한 기기가 누구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바뀌어 나오는 문제가 아니니까, 예, 답으로 하나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9번입니다.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상 반발 전동기는 뭐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가 제어가 된다 뭐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류. 통과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트킨손 전동기, 톰슨 전동기, 대리 전동기. 통과젤이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 해당되지 않는 거 2번밖에 없죠. 바로 슈라게 전동기인데, 이거는 단상 반발 전동기가 아니고요. 삼상분권 정류자 전동기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삼상분권 정류자 전동기. 자, 60번 갑니다. 자, 변압기 1차 측에 여자 어드미턴스를 Y0로 했어요. 1차 측의 어드미턴스를 Y0라고 했으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으로 환산한 여자 어드미턴스 2차라고 할게요. Y0의 다시라고 했네요. 우리 Y0를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하죠. 자, 그때, 옳게 표현한 식으로 하는데 권수비를 줬어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 권수비는요. 뭐 대부분의 공식이 2차분의 1차인데 반대되는 놈이 딱 두 개 있어요. 1차분의 2차 되는 게 전류비하고요. 어드미턴스야. 나머지는 다 솔직히 뭐예요? 2차분의 1차입니다. N2분의 N1, V2분의 V1, 뭐 E2분의 E1, 그 다음에 우리 오메 단위를 가진 놈들은 무조건 루트 씌웁니다. 그래서 루트 R2분의 R1, 루트 X2분의 X1, 루트 Z2분의 Z1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전류와 어드미턴스는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Y1분의 Y2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얘도 어찌됐든 간에 루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면 권수비가 제가 임피던스비를 쓰면 루트에다가 Z2분의 Z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드미턴스하고 임피던스는 역회로 관계니까 얘를 뒤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1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문자를 이제 바꾸시면 돼.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로 바꾸면 되죠. 1차 측의 어드미턴스를 뭐라고 줬어? Y0. 그럼 얘가 Y0죠. 2차의 어드미턴스를 뭐라고 줬어? Y2가 아니라 Y0 다시라고 줬죠. 이게 답이라는 얘기죠. 루트 Y0분의 Y0 다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제곱을 취하면 돼. 루트를 벗겨야지. 그러면 자 다시 여기다 쓸게요. A제곱은 뭐예요? 이 제곱하고 루트가 벗겨지니까 Y0분의 Y0의 다시가 될 거고요. 이때 Y0 다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Y0의 다시는 뭐야? A제곱에다가 Y0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요거 답 있을까요? 있죠. 1번에 있습니다. Y0 다시는 A제곱의 Y0.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엔트미디어 산업기사 1회부터 3회까지 전기기 문제풀이를 MC민과 함께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항상 문제 풀 때는 제가 아까도 이제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신용 문제는 좀 답으로 보시고 잘 나오지 않으니까 주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은 점수가 합격의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점수로 합격하셔가지고 자격증을 손에 쥐시기를 바라면서 MC민의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